네, 시장 힘을 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금요일 오후인데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보자. 지금부터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번 이 시간에 핫한 테마의 그 뒷 이야기까지 담아오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쪽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로보트. 네, 예. 좀 발음이 차이가 나네요. 예. 로보트. 네. 로보트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가 올라갑니다. 와, 부럽. 너무 잘 가요. 예.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배경이 뭘까라는 부분들과 함께 로봇 관련주를 볼 때 앞으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 부분을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봇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우리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기업 투자와 함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계속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모멘텀을 로봇주 투자하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그렇게 짧게요? 네. 예. 좀 길게 주식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좀 길게. 예. 요즘 워낙 손이 빠르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 딱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네, 일단 수익 나면 팔기로 하시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로봇 하게 되면 여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한다. 이런 쪽과 생산성을 올린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장기 렌트를 해서 비용을 낮추다 보면 인건비보다는 훨씬 덜 들어간다.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올려줘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또 노조는 우리 또 임금 올려달라 이런 쪽에서 파업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도 싫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도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로봇은 필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기 시작하죠. 또 특히 첨단 기술 지원법 관련된 내용들도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능형 로봇 개발이나 보급 촉진법 이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11월 달부터는 실외에서 이동 로봇이 그러니까 배달 로봇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와. 네, 보드로 통행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도 보일 거고. 그러면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대어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주 11일에서 15일 정도쯤 되면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들어옵니다. 이때 공모가 희망 밴드가 아마 21,000원에서 지금 보니까 26,000원 정도 여기서 결정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6,000원 콜? 네, 그렇게 되면 시총이 1조 6천억이 됩니다. 네, 그만큼 덩치 아직까지 기업 내용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도 그 정도에 대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협동 로봇의 강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커서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하나의 또 로봇 관련주의 테마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 허들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앞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도요. 사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손이 뻗치는 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로봇은 특히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현대차, 삼성, LG, 포스코, 한화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각각 행보가 어떤 쪽에서 의미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 대사를 다 하셨네요. 예, 아닙니다. 제 대사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제 대사 키우네. 네, 삼성인데요. 네. 삼성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가지고 반도체 제조 라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로봇이 가서 불량, 뭐 합격 이런 거 하겠죠.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보일 것 같고 삼성전자가 또 연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보핏 또 출시를 할 걸로 하긴 할까요? 할까요? 네, 일단은 그런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인투이션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추가를 투자했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은 로봇의 진심이구나 이런 쪽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화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돼서 기업의 한화 로보틱스 설립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막내 아드님께서 맡는다고 하시죠. 네, 잘 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가 대동과 업무 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대동은 강점이 있는 게 농기계 쪽인데 자율주행 로봇 이것도 그래가 농기계 로봇이 되는 거죠.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의미 있는 행보가 나타나곤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로봇주의 향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신고가 리스트에 뭐 대동 기어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보 빠지질 않습니다. 로봇 관련주 가운데 이슈와 함께 관련주 동향 어느 쪽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죄송합니다. 네, 벌써 지금 시총이 3조 6천억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3조 6천억.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밸류를 평가를 할 때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얼만큼 앞으로 성과를 내길래 시총이 3조 6천억까지 갔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이 지분을 인수해서 삼성그룹 쪽에 여러 가지 제조 현장 쪽에서 많이 쓸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만큼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좀 체크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뭐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와 감속기 쪽에 강점이 있었죠. 이런 쪽에서 시총이 8,800억. 어느덧 SPG 처음 봤을 때가 2천억대였는데 이제 시총 1조를 노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시장에서 강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회사네요. 네. T 로보틱스. 네, 이쪽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AMR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내는 업체다라는 쪽에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총 6천억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는 내용과 함께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 많이 올랐다. 이게 지금 로봇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T로보틱스는 저희 7월에 이미 추천받아서 현재 100% 가깝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마감 이후에 AS까지 받아볼게요. 대표님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자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힘을 냅니다. 파란불일 줄 알았는데 빨간불로 마무리 지을 것 같네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잠시 후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조용한 범위 내에서 양대지수 하락권이었습니다. 막판에 특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양대지수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코스닥의 힘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확인이 됐고 거래 대금도 빠르게 늘어나는 오후의 패턴을 보였는데요. 흔들렸다, 흔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들의 빨간불이 특히 코스닥 내에서 오늘은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개별적인 부담스러운 리스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진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흐름 점검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대지수 흐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쪽에 빨간불만 눈에 띕니다. 0.86% 오늘 오름세 고점 부분입니다. 914선에 안착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로 했을 때 많이 올라왔습니다. 언뜻 계산해도 저점이 2530선이니까요. 17포인트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특히 오늘장에 오후장 히어로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 특징으로 먼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상의 변화 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는 오늘은 기관 쪽의 매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서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오늘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확인이 됐고요. 오늘 장 중에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2시 기점으로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900억 원 넘게 매수 우익 기록한 점 코스피 내에서의 특징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크게 변동 없는 오후장이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빨간불이 눈에 띄었죠. 수급적인 변화가 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전에는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는데 많이 줄여가는 그 패턴을 특히 오후장에 보였고요. 기관은 막판에 정말 많이 샀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익.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줄고 기관 쪽에서 매수는 적극적인 나왔다. 코스닥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폭이긴 하지만 현재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할게요. 오늘 1332원 선에 스타트를 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로 했을 때는 2원가량 떨어졌고요. 1333원이었습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도쿄 외환시장의 오늘 추이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오늘 찍었고요. 일본 재무상이 오늘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달러당 147엔 오늘 기록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나오는 8월 물가지표까지 변동성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 코멘트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짧게 볼게요. 오늘 가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 이슈화가 많이 되었던 종목 한다면 SK 하이닉스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화일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 칩이 나왔다. 미국 제재에 대한 우리가 투자 심리에 간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 특징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사수하면서 오늘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막판에 몰리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빨간불 제대로 켰습니다. 2.64% 플러스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의 향방에 특히 더 궁금하실 테니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앞에 3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3.46%까지 강한 힘찌게 되돌리는 흐름이 오후장에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대다수의 시간을 100만 원 선 밑에서 보내서 황제주 일나 싶었는데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1.49%까지 오름세가 나오면서 이번 달 들어서 첫 상승입니다. 9월 1일부터 계속해서 파란불 켜낸 에코프로였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9월 들어 처음으로 1% 이상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포스코 DX 마찬가지로 3%까지 시세 끌어올렸다 특징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변화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움직임에 눈길 가실 텐데요. 의미부여를 잔뜩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장 흐름 분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 고민 함께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살려주셨네요. 기관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썩 괜찮을까요? 기분은 안 좋은데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흐름들 여러 가지 변화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환율 같습니다. 환율이 안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달러는 상당히 강한데 그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원화가 보여진다 그러면 하반기에 수출이나 반도체가 돌면서 수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현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겠죠. 네. 미국이 못하는 걸 뭐 어떡하라고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너무 안타깝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다시 반전의 기회가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그와 함께 시장에서 뭐 비료 쪽이라든가 비만 치료제, 뭐 보톡스 쪽 강했었는데 게다가 막판에는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좀 쳐져 있으면 안 되지 훅 일어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 소부장 쪽 그리고 스마트폰 쪽은 약세가 아쉽게도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지표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달러 약해지고 거기다가 금리 떨어지는 거 조금 확인해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만한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도 엿볼 수 있는 오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오후장까지 탄력을 유지한 쪽도 로봇이었습니다. 다만 마감 전에 대표님께서 많이 오르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될지 팁을 좀 주세요. 네, 이제는 좀 차별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AI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 쪽도 무조건 뭐 그림만 그려간다고 되는 거 아닐 것 같고요. 수주나 아니면 성과가 나와서 이게 앞으로 빠르면 1, 2년 내에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끌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쪽에 집중해서 종목을 찾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 말고 선별적으로 또 어떤 변화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로봇주 저희 많이 받아서 성과 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특히 더 어려운 새 종목 찾기인데 한 종목 새롭게 대표님 제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종목이 코인테크입니다. 네. 네, 코인이 아니고요. 코윈 이긴다 윈. 코가 이긴다. 예, 코윈. 코인테크. 예, 코인테크. 네. 예. 그래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데요. 이쪽에서 일단 기존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을 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부각을 받았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쪽에 계속 사업하다 보니까 요거 돈이 되겠네 싶어가지고 차세대 양극재 하이반감계도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양산 준비하고 있는데 뭐 전방에서 많이 쓰는 게 나와야 되겠죠. 네. 기대감은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슬램 AGV라고 하는데 표현은 AGV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건 AMR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인 자율주행 로봇 쪽이죠. 이런 쪽에서 삼성 SDI와 함께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주가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공장 뭐 조그만 공장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미에 벌써 몇 개입니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탑 머티리얼까지 지분을 3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들과 AMR을 또 갖고 있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필이 나죠? 네, 지난주 종목에서도 그 단어가 나왔는데 또 한 번 주목을 해주시네요. 네, 그런 필이 나는 종목들 2차 전지 쪽과 잘하는 로봇 쪽에 대한 결합들이 이어졌다. 이쪽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코인테크 다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지난 고점대 부근이 넘어가면서 한 5만 원대 근처가 약 한 시총 5천억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서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인테크 받아봤습니다. 저희 로봇주 AS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T 로보틱스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7월 말에 받아본 종목인데요. 어제까지 신고가 형성하면서 달려줬습니다. 96% 넘는 수익률. 살짝 놀렸을 때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일단은 27,000원이 당시 목표가였는데 지금 뭐 훌쩍 뛰어넘는 구간입니다. 함께해 주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챙기셨고 즐기고 계실 텐데 전략 고민 지금 어떡할까요? 네, 싸게 사셨으면 그냥 가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조금 좀 가격대가 그렇다 그러면은 살짝 반은 정리하셨다가 한 3만 4천 원대 정도쯤에서 다시 한번 자리 3만 3, 4천 원대 이 정도에서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셨다면 계속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빠르게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이원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궁금합니다. 2주 전에 부이원텍이었는데 앞으로의 향방 궁금합니다. 여기도 포인트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코인테크와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수주 나오게 되면 레벨업 할 겁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수익 나셨으면 비중 줄이셨다가 다음 변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